그런 증거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논리실증주의라는 철학적인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게 근대주의라고 하면 언제까지냐면 1950년대까지입니다. 인류가 이제 1950년대까지는 이렇게 근대주의적 방법으로 어떤 사물, 어떤 무언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실체를 찾아내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학문이 발전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주의적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대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언제나 실체가 중요한 거죠. 실체. 그 지난번에 엔터티란 말도 해드렸잖아요. 실체. 그 실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엔터티라고 얘기해드렸는데 그게 상담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정신분석이라고 얘기해드렸고 정신분석에서 이드, 이고, 슈퍼이고가 이게 심리적 현상인데 이거를 프로이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실체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드와 이고와 슈퍼이고가 다 실체들이다. 그렇게 정신분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드, 이고, 슈퍼이고는 전부 다 이게 실체들인데 이게 심리적 에너지들이잖아요. 심리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처럼 존재한다고 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분석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뉴토니안 사이콜로지 또는 피지오 사이콜로지라고도 부릅니다. 피지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리적 심리, 생리심리라는 말로도 쓰는데 그게 다 물리적 실체를 심리적 실체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정신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들 사이에는 논리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논리적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면,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의 논리적 연결, 실체적 연결들을 밝혀낼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근대주의적 접근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 근대주의적 접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증명. 그 증명하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 방법, 대학원에서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적 연구라는 게 있고, 질적 연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증명하는 방법들이에요. 양적 연구는 양으로 연구를 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이고, 질적 연구는 질로 연구를 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체와 실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양적으로 증명하거나 질적으로 증명하거나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통해서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근대주의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대주의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절대주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주의.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체란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마음이나 증명 여부나 증명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게 절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주의적 입장에서 보통 사람을 생각을 해요. 세상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이 실체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연은 거기 존재하잖아요. 지구도 그냥 존재하고 호수도 그냥 있고 물도 그냥 있고 사람도 그냥 있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에 그냥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절대주의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알아내는 게 바로 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거를 밝혀낸다. 그래서 옛날에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절대적인 세상을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과학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탐구라는 걸 해요. 그래서 탐구. 상담에서는 탐구 비슷한 걸 우리가 또 하죠. 뭐가 있어요? 탐구 비슷한 걸 우리가 그렇죠. 탐색이라는 걸 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탐색, 탐구. 같은 겁니다. 이 탐구라는 걸 하는데, 이 탐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하고 뭐예요?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쪼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쪼개서 이제 그 안에 어떤 실체가 있는가 보자.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물질에서 얘기를 하면 대표적인 방법으로 물질에서는 물질을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물질 속에는 뭐가 있는 걸 알았냐면 원자가 있는 걸 알았죠. 원자가 있는 걸 알고 원자에 보니까 그 안에 핵이라는 게 들어있고 핵 주변에도 전자가 돌아다니는 걸 알았네? 이게 다 분석에 의해서 알은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이죠. 물리적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분석이라는 걸 쭉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양자라는 게 있고 원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게 있고 뭐 전자는 또 전기장을 띄워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물리적 실체를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어디다 적용을 했냐면 사람 마음에다 적용을 한 거죠. 누가? 프로이드가 사람 마음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을 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똑같이 사람 마음도 분석해 들어가면, 그리고 분석하잖아요? 쪼개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 실체가 있다. 그 실체가 뭐냐면 이드와 이고와 슈퍼 이고라는 실체가 있다. 그래서 그 실체를 가지고 실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게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이게 밸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균형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신분석 이론을 균형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드와 이고와 슈퍼 이고 사이에는 균형 잡힌 에너지 형태가 있다. 균형. 그 균형이라고 하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고 에너지가 제일 높고, 그죠? 우리 그런 거 봤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 나오잖아요. 예, 종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늘 종 모양이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종 모양입니다. 종 모양이어서 가운데가 제일 에너지가 높고 양쪽에 에너지가 낮죠. 종이니까. 종이니까 또 사람 종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치는 종, 이게 종 모양. 그래서 이런 거를 벨 커브라고 부르면 영어로는 벨 커브라고 부르거든요. 벨이 종이잖아요. 종이가 커브잖아요. 벨 커브. 이게 원래 수학에서 쓰던 개념이에요. 수학에서 쓰던 개념인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사람 마음에다가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가장 이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고 에너지가 제일 높고 이드와 슈퍼 이고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것보다 낮은 상태에서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래서 이고가 얘네들을 조절해서 균형을 이루면 이상적인 사람이 된다. 그게 밸런스 티오리입니다. 균형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균형이란 말을 쓸 때는 언제나 디아더 사이드가 있죠. 반대쪽이 있잖아요.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할 때 항상 디아더 사이드 반대쪽이잖아요. 그 반대쪽. 균형의 반대는 뭐예요? 그쪽 불균형이죠. 근데 불균형은 부정적 접근이니까 아닌 거잖아요. 균형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균형. 긴 걸로 얘기하면 균형의 반대가 불균형 맞는데 아니 균형이니까 반대. 그렇죠. 분열, 갈등, 싸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갈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균형 이론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는 갈등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늘 갈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남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 여자는 뭐였죠? 일렉트라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은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고 불균형 상태로 가고 그 불균형 상태가 된다는 것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드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자꾸 모든 거를 충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슈퍼이고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든지 판단하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불균형 때문에 갈등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다툼 벌어지고 이게 이제 프로이드 이론입니다. 이런 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런 근대주의 접근 방법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을 우리가 배우면 그냥 정신분석만 배운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죠. 그것만 배우면. 근데 그 정신분석의 개념들이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런 근대주의적 접근입니다. 이런 근대주의적 접근을 통해서 프로이드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사람 마음에도 뭐가 있다? 실체라는 게 있다. 그 실체라는 말을 영어로 entity라는 단어로 쓰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실체가 뭔지를 말을 한 겁니다. 이드와 이고와 슈퍼 이고라고 실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프로이드 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실체냐? 네 생각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 이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이드는 사람 마음에 대해서 철학을 얘기한 거지 과학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후대 사람들은 비판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어떤 맞아요. 그래서 일부 심리학과 사람들은 심리학자들 사이에는 어떤 움직임도 있냐면 프로이드 이론을 내보내야 된다. 이거는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고 이건 철학이기 때문에 이건 내보내서 우리 영역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을 신봉을 하니까 프로이드 이론에서 말하는 이도와 이고와 슈퍼이고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실체냐. 이 실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정 안 하고 이거는 프로이드가 내놓은 아이디어다. 철학이다.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내놓고 계속 살아있게 하려면 검증 안 되는 걸 내놓으면 됩니다. 그럼 계속 살아있게 돼요. 그러면 이도와 이고와 슈퍼 이고는 이게 실체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그냥 내놓으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 논쟁하면서. 응, 그 논쟁하면서 이건 실체다, 뭐 아니다, 뭐 쫓아내야 된다, 아니다, 우리께 드려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철학적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철학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언제나 4,000년 전에 말했던, 5,000년 전에 말했던, 10,000년 전에 말했던 그 살아있는 것들이 검증 불가. 그래서 철학적 지식을 비누적적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 지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적적 지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과학에서 밝혀낸 지식들의 성격이죠. 철학에서 말하는 지식들의 성격을 얘기를 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지식들을 누적적 지식, 이 누적적 지식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검증되어서 퇴출 가능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그게 누적적 지식이란 뜻이에요.